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제2강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회계 개념과 또 부기의 개념, 또 회계 정보 이용자의 분류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1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충분히 복습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설명을 하게 되는 질적 특성은 굉장히 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회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도 잘 듣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계 개념이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했는데 이 바로 질적 특성이 유용한 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용한 정보가 갖춰야 될 특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는 의사결정에 반드시 유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용한 정보가 갖춰야 될 정보의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어떤 이러한 특성들을 정보가 내포, 포함을 하고 있어야지만 유용한 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목적 적합성입니다. 자,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표현은 회계 정보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자금을 투자를 할지 또 말지 아니면 얼마의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게 적당한지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가 기업의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할 때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걸 우리가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목적 적합성이라는 정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정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다시 조금 더 세부적인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 가지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으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정보가 또 갖춰야 될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과 쌍벽을 이루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유용한 정보가 된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해야 되며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유용한 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 적합성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목적 적합성은 제일 먼저 예측 가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측 가치란 예측이라는 말은 앞을 내다본다 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 가치란 바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보 안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측 가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적시성입니다. 적시성. 자, 적시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적시적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떠한 정보를 이용할 때는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는 적시적대에,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적대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의사결정 시기에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 버리게 되면은 적시성이 결여된 정보가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가치. 여러분들 피드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어떤 기대치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치, 적시성, 피드백 가치 이렇게 세 가지의 속성들이 그 정보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신뢰성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성,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느냐? 가장 먼저 이 정보가 어떻게 도출되었느냐, 만들어졌느냐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의 도출 과정이나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검증 가능성이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중립성입니다. 자, 중립성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걸 배제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표현의 충실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보에 누락이 없이 충실하게 그 정보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신뢰성을 갖춘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우리가 근본적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예측 가치나 적시성, 피드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은 우리가 보강적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게, 그렇다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항상 상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상충관계가 서로 부딪힌다는 뜻이죠. 목적 적합성을 너무 향상을 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면 반대로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고, 신뢰성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충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회계의 개념, 회계 정보 이용자의 분류, 그 다음에 부기의 뜻, 그리고 종류,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고요. 오늘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까지 이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치게 될 뭐 자격증 시험이나 또 뭐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개의 문제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회계 정보 이용자에는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었죠. 외부라면 우리 회사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 외부 정보 이용자에는 누가 있었느냐? 거래처, 그 다음에 투자자, 그 다음 채권자, 그 다음 정부기관 등이 있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 우리 기업 내에 존재하는 정보 이용자로서 경영자와 종업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1단계에서 하고 넘어왔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주요 속성으로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질적 특성. 그 다음에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에는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해서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서 신뢰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다음 목적 적합성이 있는 회계 정보는
세 가지의 하부 속성을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예측 가치.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대에 제공해야 한다. 적시성. 그 다음 세 번째가 과거의 기대치에 대한 수정이나 반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피드백 가치.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목적 적합성이 갖춰야 될 속성으로 앞에서 공부를 하고 왔었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보면 회계의 개념을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1강에서 했었는데 회계라고 하면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이게 회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 이용자에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만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한 기업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영자만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음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자, 종업원은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금 협상이나 복지, 복리후생에 관련되어 있는 교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적당하네요. 그죠? 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채권자는 금융기관입니다. 돈 빌려준 것이니까 대출을 할지, 대출금을 언제 회수할지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정답인데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주는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라고 하면은 제공된 재화나 그 다음에 용역을 구입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고객,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고요.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가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종업원이 임금 협상이나 복리후생에 관련된 교섭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계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확인 후 설명이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재무회계라고 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 보호 목적으로 합니다. 정답이고요. 맞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관리 목적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경영자와 종업원. 자, 여기서 경영자와 종업원이 내부였죠. 내부. 자, 내부 정보 이용자면은 관리회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무회계라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바로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 단위. 자, 회계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회계 단위라고 하면은 우리가 본점과 지점처럼 이렇게 장소적,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회계의 단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로서 본점, 지점 또는 본사와 공장 등으로 나누어지는 걸 우리가 회계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점은 서울에 있는데 각 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 부산, 광주에 이렇게 지점들이 이 영업점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의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영업 장소가 바로 회계 단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장소적 범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정태적 보고서입니다. 자,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죠. 바로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장부까지 이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1강, 2강에서 회계 개념과 정보의 속성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학습을 좀 해주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또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이제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강의 때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